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의 한 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주민과 농협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지는 80여 년 전부터 일제금융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부지였는데요. 주민 측은 농협이 일제기관의 토지를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군 동일면의 곽씨 집성촌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1946년 태어나 올해로 76살인 곽상원 씨는 이 주택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곽 씨는 이 집의 토지가 가족이 아닌 농협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곽 씨는 조상 때부터 이 집에 살아왔다며 농협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공시지가로 땅을 구매하라고 맞섰고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조상들이 이제 해먹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했지 뭐. 그런데 문제의 토지는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인 고흥금융조합이 1940년부터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직접 농촌금융정책을 추진했던 기관입니다. 금융조합은 1956년 해산됐지만 이후 농협이 금융조합을 계승해 설립되면서 고흥금융조합의 재산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곽씨 측은 농협이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의 재산을 건네받아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서류상의 기록을 근거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흘러왔던 40년도부터 이게 금융조합으로 뭐 이렇게 되고 뭐 소유권이 이렇게 되고 뭐 중앙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부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한편 해당 토지가 1940년 당시 어떻게 처음 고흥금융조합으로 넘어갔는지는 양측 모두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며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기관이 소유했던 주택 부지를 두고 곽 씨와 농협 측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낭만포차가 여수 밤바다의 명소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수시가 선정한 제6기 운영자들이 1년간의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제6기 낭만포차 18개 점포가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에서 운영된다며 여기에는 청년층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물론 인근 지역 참여자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부터 포장마차 영업장과 화장실, 그림자 조명과 바닥 트리가트 설치 등 기반 시설 구축에 7억 5천여만 원을 투자했고 최근 간판 교체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4,716억 원의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내년 국가기관 유치 신규 사업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호남 분관 유치 480억 원, 현안 사업으로 유네스코 여자만 갯벌 습지 정원 조성 2,500억 원, 지역 핵심 SOC 사업으로 경전선 전철화 2,100억 원, 공모 사업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조성 300억 원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미래 전략 산업과 뉴딜 기반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국비 사업은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과 항만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 산업단지 내 기업들도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유가는 최근 7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심지어 배럴당 $100를 넘는 초유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합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GS칼텍스는 현재 원유 재고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업종은 정유 쪽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유가 상승이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원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원유와 나프타의 러시아산 비중은 각각 5.5%와 24% 수준으로 수입선을 바꿀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철강 업종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알루미늄과 니켈 등 비철금속 공급에 차질이 우려돼 지난 2014년 전쟁 때처럼 주요 광물 가격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핵심 원료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아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의 경우는 현재 광양항과 러시아를 오가는 기항선사는 2개 선사, 우크라이나 항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동량은 공산품과 수산물 등 연간 10만 TEU 정도로 광양항 전체 물동량의 4.5% 수준이며 역시 단기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 대비는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제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산업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등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관 3년 만에 500억 원 매출을 돌파한 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인화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파즙 등 각종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뒤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지 주문이 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남도장터몰이나 또 홈쇼핑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19년. 첫 해 500여 개에 불과했던 입점 업체 수가 지금은 1,600여 개로 늘었습니다. 판매 상품도 5천여 개에서 2만 6천여 개로 5배가량 급증했고 회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500억 원을 돌파해 해마다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농축산물 위주였던 판매 상품은 공산품과 농어촌 체험 관광 상품에까지 확대됐습니다. 남도장터가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정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면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구독 경제와 해외 수출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도장터가 개관 3년 만에 전남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성공 가도에 이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친환경 차량 생산 기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친환경차 상황은 어떨까요? 친환경차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내 기반 시설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년 전 전기차를 구매한 정진철 씨. 차량 소음이 적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등 전기차 매력에 만족스럽게 운행 중에 있지만 겨울철 연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 등은 불편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전하려고 할 때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때가 가장 불편하고 또 이미 충전하고 있으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 그게 가장 불편하고. 장단점이 뚜렷한 전기차. 최근 전기차 성능 향상과 정부 보조금 덕분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620여 대 수준이었던 전기차가 작년에만 2천여 대가 보급되는 등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광주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 특강역시 중에선 울산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에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3,000대가량을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는 현재까지 3,100여 기가 아파트나 공공기관 등에 설치돼 있어 충전기 한 기가 전기차 1.7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기 중 8기가량이 완속 충전기여서 급속 충전기 보급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2억이었는데 공공충전시설 확충을 해서 금년도는 그보다 대폭 증액된 5억을 세워서 지금 급속 충전기 또는 완속 충전기 보급을 위해서 지금 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다른 한 축인 수소차 역시 광주시에 960여 대 정도 보급됐지만 비싼 차량 가격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의 불편이 큽니다. 충전이 현재는 좀 불편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충전소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저 충전한 데 와서 보통 보면은 금방 허가하였는데 밀린 차들이 많아가지고. 광주시는 앞으로 5억 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5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무인도서로 여수시 남면에 있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간여암을 선정했습니다. 간여암은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기준점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로 무인 등대가 설치돼 남해안의 주요 항만으로 가는 선박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간여암은 해발고도 20m, 면적 1905제곱미터의 작은 섬으로 가장 가까운 연도에서 가물가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수부는 간여암 등 해양 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투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 보건소에 외출 허용을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제21대 총선에서 35.77%, 7회 지방선거에서 31.73%, 19대 대선에서 34.04%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시설의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제도 등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의료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으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를 적용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행사는 별도 발령시까지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